번째 주제 발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님께서 미래 산업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미래 인재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조준희 회장님은 현재 주식회사 유라클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조준희 회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소프트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준입니다. 오늘 참석의 자격이 이제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회장 자격으로 산업을 대표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좀 제시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인재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미래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어떤 곳이고 또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입된 국내 유일한 산업 분야의 법정 단체입니다. 회원사가 10,000개사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된 기술자만 20만 명이 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산업의 업계 종사자는 한 60만 명으로 좀 추정되는데 그 중에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종사자가 한 30만 명 되고 나머지가 서비스를 하거나 고객사, 소프트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사로 불려지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3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을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초중고의 교육이 필요한지를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라클이라는 국내 최대 모바일 프레임워크 회사를 하고 있는 회사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또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를 좋아해서 6살부터 컴퓨터를 배우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인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세상이 또는 세계가 어떻게 이제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말씀드리고 또 그 인력 부족과 함께 우리가 어떤 디지털 역량과 소프트웨어 또는 AI 교육이 해야 되는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많은 변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놀라운 거는 그런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게 사실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언택트 시대가 와서 그런데요. 이게 보통 산업의 커브를 커브로 만드냐고 보면 대부분이 오프라인이 아닌 이제 온라인 환경이나 모바일 컴퓨팅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속화에 정부가 과기부의 그간 노력으로 또는 산업과의 같은 노력으로 이제 작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또 보완되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거기에 발맞춰서 데이터 관련 댐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에 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삼박자가 갖춰져 상황에서 지금 산업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이 통계 자료라는 것이 보통 전에 게 잘 안 나와서 좀 한 1년 전 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패키지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상용화된 것들을 말하고 IT 서비스는
구축이나 또는 또 서비스 영역,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만 좀 모아서 저희가 규모를 파악해 봤는데 그 보시다시피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분야는 뭐 무려 30%에 육박하는 그런 해외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국내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산업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6가지 서비스를 제가 나열했는데 로봇 관련해서 로봇 어드바이저 부분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 저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은 엄청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가 앞으로 그 배터리로 엔진을 대신해서 배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기술이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 다음에 지능형 CCTV,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검색 엔진도 이제 지능형으로 발달돼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자동차 회사도 지금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하고요, 물류 택배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로 뭐 심지어 메타버스도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고, 모든 환경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10년 안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그 전통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한테 일거리를 줘서 개발 기업이 그 구축하던 시대에서 이제 자체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그런 역량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산업이 격변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그 기존 그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제가 이 분야에서 잠깐 하나 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실업자는 전통사업의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 실업자가 되는 만큼 컴퓨터의 종사자들이 필요해서 그런 전통적인 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제조업의 영역을 컴퓨팅 영역으로 전환이 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시일 내에 그런 전통산업 종사자도 그런 이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환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또 산업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장까지 좀 말씀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모든 지금 그 전통사업, 비IT 기업이 디지털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있고요. 심지어 개발자들도 대거 뽑아가지고 자체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의 변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산업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력 수요는 굉장히 증가를 하겠죠. 그 심지어 뭐 인력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카라 쿠베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가장 제일 가고 싶은 이제 기업입니다. 그만큼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만들어진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그런 수요가 크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상반기 이제 IT 직무 공고를 보면 전년 대비 한 65% 증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7, 8% 이런 게 아니고요. 65%가 증가되어 있고 AI 분야에서는 무려 84%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이 9.2% 증가돼 있고 타 산업이 전문 인력이 이제 27% 증가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사점이 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이 준비되어 있고 유유 인력이 아닌 이상은 타 사업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만일에 저렇게
27% 정도로 27에서 연평균 19.5% 성장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자란 인력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으로 스카웃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양쪽에서 그런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플랫폼 사업자나 게임 사업자 같이 수익률이 높은 사업은 임금이 예를 들면 연봉입니다. 2천만 원 인상을 하고 스톡 옵션도 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전산을 조금이라도 하면 다 데려다가 양성시켜서 고용을 해야 될 정도로 모자라다는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발맞춰 정부가 저희 산업협회를 포함해서 양성 대책도 발표하고 실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대학 교육과 정부 양성 사업을 통해서 32만 4천 명, 기업 주도형 교육과정 도입을 통해서 8만 9천 명을 지금 단기간에 지금 양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노력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의 부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산업에서는 그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왜냐하면 지금 초중교육 또는 초중교육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에 전산을 전공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위해서 별도로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교육하는 이런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게 상황이고요. 놀라운 거는 좋은 대학에 좋은 컴퓨터학과를 나왔어도 현실에는 안 맞는 인재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 협회에서도 잘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컴퓨터학과는 이제 산업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성적 우수자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때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이만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제대로 컴퓨터 교육을 기초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전공을 하다 보니까 산업에 나왔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오히려 초중고에 국영수는 좀 잘 못하지만 그때부터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산업에 필요한 이런 불균형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년 전만 해도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건 현실적이지 않고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도 탄생했던 미국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컴퓨터 개발자들을 양성했던 그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진정으로 필요한 디지털 인재가 뭔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무조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설령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까지를 구현하려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지금 고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부 심지어는 이제는 모든 기업이 소프트 기업화돼야 된다. 또 소프트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또한 곧 10년 안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필요한 능력을 어떤 중심으로 갖추냐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6살 때부터 제 애를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게 돼서 이제 같이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알고 그 세상을 보는 눈하고 세상을 본 다음에 컴퓨터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접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필요한 우리 인재상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를 갖춘 사람, 초중고 기간에 갖춰서 세상의 눈을 컴퓨팅의 관점에서 보는 형태로 지금 그 발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핵심 역량으로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협업,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4차 혁명, 산업혁명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조기에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컴퓨팅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그 초중생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대학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고요. 그냥 나이 드신 사람은 이제 아직도 이제 책을 찾아서 사서 구매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접근이 다르듯이 초기에 어렸을 때 컴퓨터 교육을 하는 그 것들이 논리적인 그런 사고력을 갖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강화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산업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뒤처졌냐면요, 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다른 국가는 주요 학문, 그러니까 국영수에 해당되는 학문의 수준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걸 아직도 그 체육 활동에 뭐 농구냐 배구냐 이런 정도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기초 소양 정도로만 다루고 있다는 데에도 정말 놀랬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려대 우리 김 교수님이 해주시겠지만, 뭐 간단한 것만 좀 다루면, 지금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 전체 교육 시수 중에 0.2에서 1%에 불과하는 지금 교육 과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정보교사 1인이 2개에서 5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5년 이상 된 PC 비율도 27.6% 된다는 걸 이번에 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간에 우리 소프트 산업이 여기까지 왔는지가 좀 의문이 될 정도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보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 과외 활동, 초등학교, 중학교에 과외 활동 시간에 배정된 그 시간에 육박하는 정도에 갖고 우리가 AI 시대나 그다음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그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 그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부나 이런 정부 각 부처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해가지고 이번 교과 과정에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배우듯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 그 수학과 과학은 여러 가지 학문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전공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지만 주요 분야만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제 자녀를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배우면요 당연히 필요한 수학의 기초 필요한 학문하고 과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이 소프트웨어부터 시작을 해야 그게 필요한 과목들을 하는 거죠. 일단 필요한 과목을 다 배운 다음에 그 중에 컴퓨터를 그 필요한 과목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향상시키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 펀더멘탈부터 좀 대체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성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계획이 필요하다 봅니다.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돼도 교사 수가 대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협회 회원사의 수많은 그 전문 프로그래머들을 또 저희가 잘 정부랑 협조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공교육으로 만일에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 애를 이제 제가 직접 가르쳐서 이제 6살부터 가르쳤는데 그 이유가 사교육 비용이 엄청납니다. 아까 그 기조 연설에 우리 장관님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나 인공지능 과정을 초중에 개설해서 운영하는 학원들이 많은데요. 정말 거의 그 대학에 육박하는 그 교육비를 내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 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 시수 확보가 돼야 됩니다. 서비스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소프트웨어하고 AI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교원이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원이 없는 부분은 산업계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 보면 괜찮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준비된 자료는 발표를 마치겠고요. 지금 저희 나라가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교과 과정도 바뀌고, 그리고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저희 같은 대표 소프트웨어들이 노력한다면 그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그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